안녕하세요. 아침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믿음을 주는 남자 아알람 장하식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추천 공유하는 내용의 책은 친구들과 관계를 모두 끊었다라는 카테고리 운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탓하지 않는다라는 책이 16번째 스토리로 오늘 만들어가는 행운의 아침을 열겠습니다. 내가 부를 일구는데 가장 크게 일조했던 것은 아무래도 집이다. 물론 어디를 가서 일어나 성실하게 열심히 했고 회사 생활하면서 부서 특성상 어음 할인이라는 방법으로 급여 이외의 돈을 좀 더 벌 수도 있었다. 보험회사 다니면서도 매 억대 연봉을 찍으며 벌어들인 돈도 있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우리 가족은 한남동 주택에서 전세를 살고 있었다. 2층 양옥집이었는데 집주인과 함께 1층에서 생활했다. 주인집 거실을 거쳐 화장실을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모두가 그렇게 살던 시절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불편한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았던 것 같다. 집주인은 일찌감치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과부였고 고등학생이 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집주인은 사채업을 하는 사람이라 온 집안에 찬장이며 장판 및 곳곳에 현금 다발을 숨겨놓았다. 여기저기 그 어떤 곳이든 펼치기만 하면 현금이 보일 정도였다. 그런데 어느 날 앙심을 품은 누군가에 의해 집주인이 피습을 당해 죽고 말았다. 뉴스에서나 보던 일을 현실에서 마주하니 충격적이었다. 세입자인 우리에게도 정도 많고 인심도 후한 사람이었기에 안타깝기도 했다. 2층에는 고등학생 딸을 키우는 부부가 세들어 살고 있었다. 우리 집과는 달리 2층을 온전히 혼자 쓰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죽자 그 부부는 혼자 남은 집주인의 아들과 자신의 딸을 엮으려고 가진 애를 썼다. 혼자 남은 집주인의 아들이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게 된다는 걸 알고는 채 성인이 되지 않은 아이들을 강제로 결혼을 시킨 것이다. 그 후로 2층 부부는 노골적으로 집주인 행세를 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 집을 내쫓기 위해 이런저런 방식으로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내 집 없는 서름을 처음으로 느꼈다. 아이들도 커가고 이참에 절대 쫓겨날 일 없는 우리 집을 장만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결혼한 지 2년 7개월 만에 1979년 10월 29일 생애 첫 집을 마련했다. 한남동에 마당이 있는 1층 단독주택이었다. 매매 가격은 850만 원이었지만 내 수중에는 전세금 200만 원이 전부였다. 그래도 나는 그 집이 마음에 들었고 덥석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말았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다. 반은 충동적인 마음으로 집을 사고 나서 계약서를 볼 때마다 65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두려웠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대한민국은 곧 전쟁이 터질 거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그러니 경제가 얼어붙고 심지어 사채업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전쟁 나면 못 갚는다고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 달러 하나 할 것 없이 눈 씻고 찾아봐도 현금을 구할 수가 없었다. 외숙모의 도움으로 어렵게 사채업자를 소개받았지만 나는 망설였다. 사채업자의 이자는 6부, 7부, 달러 이자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6부 이자는 100만 원을 빌리면 월 6만 원을 갚아야 하는 이자율이었다. 달러 이자는 한술 더 떠서 월 10만 원을 내야 했다. 방법은 오직 하나였다. 6부 이자든 10부 이자든 돈을 빌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당시 미싱사 한 달 월급이 3만 원 정도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자가 무척이나 높은 것이다. 나는 650만 원을 모두 빌려서 다행히 제 날짜에 이사를 했다. 하지만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 2개의 방 중에 하나를 세를 놓으려고 했지만 설상가상으로 세도 잘 나가지 않았다. 그달의 월급을 받아서 이자를 내고 나니 수중에는 2만 9천 원밖에 남지 않았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친구들과의 관계를 모두 끊고 한남동에서 도곡동 직장까지 걸어서 출퇴근을 했다. 교통비라도 아껴야 했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 직장인 도곡동까지 한남대교를 건너서 출근을 했다. 12월부터 그 다음에 2월, 새가 나갈 때까지 3개월간 혹독한 추위에 그렇게 걸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적도 여러 날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껴가며 3개월 정도 고생을 하니 사채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며 내가 내는 이자도 떨어지기 시작했고
나가지 않던 새도 나가면서 약간의 숨을 쉴 수 있을 정도 되었다. 그래도 빚에 허덕이는 건 마찬가지였다. 나는 처음으로 농사를 짓는 아버지를 찾아가 쌀 한 가마니만 달라고 했다. 아버지는 나에게 쌀 2가마니를 주셨고 그 중에 한 가마니를 팔아서 생활비에 보탰다. 어느덧 4년이 흘러 그 집은 1200만 원 올랐다. 만 4년 동안 사채빚 이자와 원금 일부를 갚으며 힘든 생활을 했지만 집이라는 것에 대해 많이 배우고 느낀 시간이었다. 운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탓하지 않는다 중에서. 요즘 젊은이들은 집은 없어도 자동차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가까운 곳도 승용차를 타고 가면서 교통지옥을 느끼고 주차할 곳을 찾아다니며 불편을 호소하는 젊은이들을 다소 보기도 합니다. 젊어서 고생은 한때요. 은퇴한 후에 고생은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은퇴한 후 행복을 느끼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일람 시청자 여러분, 저희 소중한 꿈이 담긴 운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탓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통하여 저희 작은 꿈이 큰 꿈으로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